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버그TV입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들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시청 바랍니다. 지금 재판을 통해 재방영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행각을 보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 기생충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영화에서 송강호가 열연한 기택의 아들딸은 과외 일자리를 따내려 가짜 재학증명서를 만들게 되죠. 조국 부부는 총 18건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각종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 봉사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는 증거와 정황들이 재판에서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총장직원을 오려내 가짜 표창장을 만든 것은 기생충에서의 주인공 딸이 포토샵으로 직인을 따붙인 것과 판박이 인셈이 됩니다. 기생충에서의 주인공 자녀들은 위조 증명서로 언덕이 부자의 집에 진입했고, 조국 부부 자녀는 위조 문서로 대학원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생충의 주인공 아들은 아버지 전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년엔 꼭 이 학교에 들어갈 거니까라는 이유로 조국 부부도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 방해 세력의 음모라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의 치면이 기생충들의 죄의식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의도와 배경은 다르지만 영화 속 주인공들의 현실 속과 조국 일가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동일한 평행 세계처럼 보입니다. 마치 봉준호라는 영화 감독이 조국 사태를 예견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린 음울한 블랙 패러디 영화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계급의 장벽 앞에서 부자에 기생하는 삶을 택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 세계엔 또 다른 형태의 이념형 기생충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정의와 공정을 독점하면서 남의
몫에 올라타고 이익을 가로채는 좌파 위선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인물은 먹고 살기 힘들어 기생충이 됐지만 우리 현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좌파 기생충은 남을 이기고 더 큰 권력을 쥐려 기생충 짓을 하는 겁니다. 지난 총선 우리는 국민 세금에 빨대 꽂은 정치 권력의 실상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온갖 명목을 붙여 현금을 퍼붓고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수십조 원 규모 지역 민원을 해결해 줬습니다. 선거 이틀 전 아동수당이란 명목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상품권을 뿌리고 선거에 이기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노골적 매표 행위에 나섰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양 생색냈지만 그 돈은 다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 것이고 언젠가는 국민 누군가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국민 돈으로 선거운동하고 유권자 세금으로 정파적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어떤 운동권 출신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역구 소재 공공기관 이사장의 낙하산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임기 내내 기관 돈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논란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지역 구민을 초청해 행사를 갖고 자기 이름 붙은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노인정에 이사장명의 상품권을 뿌렸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자기 PR을 하더니 총선 직전에 사퇴하고 선거에 나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렇게 법인카드로 밥 사고 경조사비 쓰고 쓰는 낙하산 기생충들이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탈원전 기생충족도 있습니다. 정권 비호를 받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탈원전 정책에 기생하며 태양광 이권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에게 부동산 재테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고 겁주더니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3명 중 1명이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의 집 살 기회를 편취한 투기꾼일 뿐입니다. 어떤 의원은 무려 5채를 보유했고 어떤 장관은 자기 지역구에서 재개발 프리미엄으로 1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라던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 건물에 빨대를 꽂았습니다. 불황을 못 이겨 나온
금매물 건물을 값싸게 샀습니다. 치킨집이 문 닫고 호프집이 폐업한 자영업의 폐허에 의해서 재테크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가 사들인 직후 기다렸다는 듯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그는 거액의 차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생이 했다는 희대의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30년간 윤미향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기부금 수십억 원이 정부에서 장부에서 실종됐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한 돈이 할머니들에게 쓰이지 않고 할머니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쉼터는 윤미향의 개인 별장처럼 사용됐던 것입니다. 소득이 변변치 않은 윤미향 가족은 대출 한 푼 없이 자기 돈으로 5차례나 집을 살 만큼 현금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딸은 고액이 든다는 미국 대학에 유학 중입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29일 날 윤미향은 기자회견에서 자기 방어에 급급한 해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의혹이 해소됐거나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막힌 것은 윤미향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일본과의 협상을 담당했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면 자기 할 일이 없어져 정대현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기 할 일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기생충들은 숙주가 사라지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아내가 자기네 처지를 바퀴벌레로 자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생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숙주에게 들키는 것입니다. 기생충들은 사회 곳곳에 있는 각종 문제라는 숙주에 기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기생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위선적 기생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눈을 부릅뜨고 이들 기생충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기생충의 숙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 정의, 공정 이런 것은 기생충들이 자기 합리화와 숙주에 기생하기 위한 용어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그 용어를 명분으로 사회 도처의 숙주에 기생하여 자기들이 이득과 자신들이 경제적인 수입,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정, 정의 올바르지도 않고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용어를 이용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면 그것을 숙주 삼아 빨대 꽂아 자기들이 안위를 위해 기생하는 기생충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기생충들의 숙주 역할을 찾아내고 있는 곳에 숙주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